안녕하세요, 방구석 조종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비행기는 바로 세스나 172입니다. 뭐 172라고도 하는데 그냥 17이라고 할게요. 어쨌든 세스나 172라고 하면 누군가는 익숙하고 누군가는 뭐야 이럴텐데, 학생 파일럿들이 가장 많이 타는 훈련기가 바로 세스나 172입니다. 파일럿 중에서 세스나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훈련기 말고도 워낙 안전하기 때문에 일반 자가용으로도 많이 사용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비행기가 바로 이 항공기입니다. 무려 4만 대가 넘게 판매되었죠. 자, 그러면 분명 4만 대가 넘게 판매된 이유가 있을 텐데요. 많은 분들이 세스나 172가 그저 저렴하고 유지 비용이 얼마 안 들어서라고 생각하실 텐데, 여기 몇 가지 더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스나 172가 개발되기 전인 약 1950년대 대부분의 경비행기들의 랜딩 기어, 즉 착륙 때 사용하는 바퀴는 대부분 테일 드래거 방식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쉽게 말해서 콜세어, 머스탱과 같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전투기들처럼 앞쪽에 있는 바퀴 2개와 뒤쪽에 있는 작은 바퀴 1개를 장착하여 기수가 위로 들려있는 방식을 말합니다. 테일 드래거 방식은 프로펠러가 위쪽을 바라보고 있으니 프로펠러가 땅에 닿을 위험이 없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단점으로는 이착륙 시 조종사가 하늘 쪽만 볼 수 있고 땅을 못 본다는 점과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으면 앞으로 뒤집어질 위험 등이 있습니다. 숙련된 조종사도 매 순간 긴장해야 하는 방식이죠. 무엇보다 이착륙 시 스톨에 빠지기 쉬웠기에 연습용으로 사용하기엔 위험 요소가 너무 많았습니다. 당시 세스나에서 판매하고 있던 4인승 훈련기 세스나 170 또한 마찬가지로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56년 세스나 170에서 항공기 바퀴, 즉 랜딩 기어를 트라이사이클 방식으로 바꾼 비행기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 비행기가 바로 세스나 172입니다. 트라이사이클 방식은 동체 중심 약간 뒤쪽에 바퀴 2개, 앞쪽에 작은 바퀴 1개가 장착된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테일 드래거 방식에 비해 시야 확보를 하기 좋았죠. 상대적으로 항공기 기수가 땅 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또한 세스나에서 제작하는 경비행기 특징인 쉽고 편한 조종성까지 더해져 대박이 터지게 된 거죠. 이런 장점들 덕분에 비행을 가르치는 비행학교에서도 세스나 172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기로 사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안정성인데요. 아무리 비용이 저렴하고 유지비가 적다 해도 조종하기 어렵고 안정성이 떨어진다면 훈련기로서 역할을 할 수 없겠죠. 또 조종성이나 안정성 또한 좋아도 비용이 너무 비싸서 1시간 교육받는데 300만원씩 지불해야 한다? 이 또한 훈련기로서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스나 172는 안정성, 조종성, 편의성, 경제성을 적절히 타협한 모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기 목적 외에도 인기가 많은데요. 미국과 같이 넓은 지역에서는 경비행기만한 교통수단이 없습니다. 미국 시민 500명 중 1명은 조종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정도니 말이죠. 따라서 작은 소형 비행기의 수요는 항상 늘어나고 있고, 세스나 172의 판매량도 이에 따라 매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항공기술의 발전이 있었는데요. 당연히 세스나 172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172, A, B, C부터 지금의 S까지 수많은 파생형 모델들이 존재하는데요. 그중 재밌는 것만 골라보자고요. 172D 모델에선 꼬리날개 쪽 창문이 장착되었습니다. 그전엔 없었어요. 뭐 엄청 시야가 답답했겠죠, 그만큼. 다음으로 172I 모델에서의 특징은 라이커밍이라는 회사의 엔진을 도입했다는 것인데, I 모델 이후로 모든 세스나 172들은 라이커밍으로 구동됩니다. 다음으로는 1980년대에 172RG 커틀레스라는 모델이 개발되었는데, 기존 고정식 랜딩 기어를 접이식 랜딩 기어로 바꾼 버전입니다. 그니까 이륙하면 달려있는 바퀴가 접혀져서 동체 내부로 들어올 수 있게 접히는 방식으로 바꾼 거죠. 어쨌든 개발사에서는 더 고급 버전이니까 잘 팔리겠지 생각했겠지만, 역설적으로 높은 운영 비용과 가격 때문에 개인 조종사들은 굳이 이 모델을 구입할 필요가 없었고, 그나마 랜딩 기어를 사용하는 것을 연습하기 위한 훈련 목적으로서 몇몇 비행학교에서 채택되어 1200대 정도 생산되다가 1985년 생산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기능 때문에 비용이 올라가 오히려 망한 케이스인 거죠. 2009년 이후 현재는 세스나 172S 모델만 생산 중입니다. 그러면 비행기를 구입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거, 세스나 172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은 차값이면 산다, 또 어떤 분은 몇억 한다, 의견이 갈리는데요. 사실 세스나 모델마다 크게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로미오 이전 모델들은 중고로 8천만원에서 2억 정도며, 최근 모델인 세스나 172S는 적어도 1억 5천 이상으로 생각보다 비쌉니다. 게다가 최신 옵션으로 S 모델을 새 제품으로 구입하려면 4억 이상 든다고 합니다.
그래도 30년 이상 된 모델들은 5천만원 정도로 충분히 구입할 수 있다고 하니 한번 알아보심이 좋을 것 같네요. 죽진 않겠죠? 번외로 세스나 172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958년 로버트 팀과 존 쿡은 중고 세스나 172를 가지고 64일 22시간 19분 5초 동안 공중에 떠있는데 성공했습니다. 15만 마일을 비행했는데 이는 무려 24만 1000km, 적도 둘레 6배가 넘는 길이었습니다. 이 비행은 세스나 172 비행 내구성에 대한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해당 비행기는 미국 맥캐런 국제공항에 전시되어 있죠. 어때요? 이 작은 비행기가 대단하지 않나요? 오늘은 세스나 172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4억이면 구매한다고 하니까 제 월급으로는 하나도 안 쓰고 16년 정도 모으면 하나 살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금방이죠.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시 또 내일 노가다 나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